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중 묘사와 서사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지침서는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연습했을 때 아이들은 각 형식의 글쓰는 방식이나 독특한 특성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쓰기 목적에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깊이 있게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IS가 제시하는 4가지 유형인 묘사와 서사, 그리고 설득, 정보 제공의 글쓰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글쓰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테크닉을 소개하는 것이 아이와 어머니께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면 그것들을 전부 듣고 난 뒤에 오히려 실천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탐킨스는 묘사가 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기를 함으로써 글에 생동감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묘사적 글쓰기를 지도할 때 아이가 생생한 감각적 단어를 선택했는지, 또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는지, 대화문을 사용했는지, 이런 점검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영어로 5가지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다소간 극복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좋은 방법은 영어 백과사전을 활용하는 거예요. 백과사전은 어떤 물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색과 맛, 그리고 모양, 촉감, 냄새와 관련된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백과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설명을 읽고 또 아이와 함께 해당 단어를 누가 더 잘 묘사하는지 게임을 하면서 일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허참 씨가 진행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게임 중에 제한 시간을 두고 한 명이 단어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의 참여자는 묘사 그리고 같이 쓰이는 단어, 제스처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드게임을 사서 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단어 카드에 단어만 써져 있지 단어에 대한 묘사하는 글은 없어요. 백과사전으로 단어의 묘사를 프린팅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단점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의 힘을 빌릴게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말이나 글로 연결된 사건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어로는 스토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사를 더 광범위하게 보고 복잡하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글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험 이야기, 우화, 소설 등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요. 이 동영상의 읽기지도 부분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이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읽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츠제럴드 등은 서사적인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가 아이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결과는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가 글을 조직화하는 능력의 향상에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더불어 아이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읽기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글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익혔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런 가정 아래서 서사문의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영어로 만화책을 쓰는 것을 가정할게요. 우선 쓰기 전 활동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목표 진술문을 아이와 함께 작성해요. 스승의 날은 매년 찾아오고 스승의 날이 아니더라도 학기가 끝나거나 학년을 마칠 때면 왠지 선생님께 가벼운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어드벤처북을 만들어서 영어 선생님께 선물하기. 이런 건 어떨까요?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 장르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갑니다. 이리저리 아이의 상상력이 튀는 대로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는 거죠. 지구를 구하는 캡틴 짱구 이렇게 글의 제목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를 공격하는 강력한 외계인과 싸우는 캡틴 짱구.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과 싸우다가 대피한 캡틴 짱구, 눈물겨운 친구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캡틴 짱구, 위기를 극복하고 외계인과 재대결에서 승리, 그리고 평화로운 지구. 사건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혹은 질문을 마친 후에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배경이죠.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중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적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덩어리 짓고 동그라미들로 도식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들을 시간 순서에 의해서 화살표로 연결시키세요. 연결이 어색한 부분은 아이와 상의하면서 수정하시고요. 브레인스토밍을 마친 후에 아이가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표지를 꾸미도록 하고요. 표지 다음 장에 주요 등장인물 그림과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도록 합니다. 등장인물의 소개 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와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주요 사건들을 뼈대로 삼고 소소한 추가적인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더해지도록 합니다. 아이가 촉으로 혼자서 완성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길든 짧든 책이잖아요.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이가 촉을 쓰는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독자가 되어서 궁금한 점들, 아이가 뭔가를 빠뜨린 부분이나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책을 다시 쓰는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다음 책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교정하기, 편집하기, 출판하기를 밟아 나가시고요. 출판할 책을 아이 영어 선생님께 저렴한 머리핀과 함께 선물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설득과 정보 제공 글쓰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